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명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몇 쪽이냐면 56쪽이죠.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거짓인 것도 명제지만 애매한 건 명제가 아니죠. 애매한 관계, 우리 같은 관계죠. 애매한 관계는 명제가 아니에요. 서울과 인천은 가깝다, 명제가 아니죠. 예원이는 못생겼다, 애매하진 않지만 명제가 아니에요. 명제의 부정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니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 아니다라는 단어를 같은 뉘앙스로 조금 다르게 쓸 수도 있긴 해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서 경험해 보시고, 그게 이제 부정인지 아닌지는 생각해 보면 압니다. 국어 실력이 약간 필요한 거죠. 그리고 물결피, 낫피, 피가 아니다 또는 낫피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기호는 물결을 쓰죠.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 되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 명제의 부정은 참이 됩니다. 참거짓을 뒤바뀌어요, 이런 얘기죠. 아니 뭐야, 복습 너무 쉬워버렸잖아 지난 시간.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명제랑은 다른 거지. 문장이나 식은 명제가 아니면 조건이야. 야, 명제는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가 있지만 애매한 거, 이런 거, x가 2보다 크다, x는 4다,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니에요. 2다. 하지만 이 x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참거짓이 달라지니까. 하지만 조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조건을 두 개를 이어 붙여 가지고 명제를 만들 겁니다. 오늘 두 조건을 이면으로 이어 붙여서 명제를 만들 거예요. 이면은 앞으로 화살표, 이면은 이고랑 또는 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고랑 이면은 다른 거야. 그래서 가정과 결론에 이 조건들이 들어가서 P, 이면, Q이다의 구조의 명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조건이라는 것은 명제는 아니지만 명제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은 X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이 X에 따라서 참거짓이 판별될 때 그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여기서 X는 Y일 수도 있고 그냥 변수죠. 넘어갑니다. 진리집합이 중요하죠. 또 진리집합은 뭐예요? 어떤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X들의 모임이 진리집합입니다. 전체 집합 속에서 조건 P를 참이되게 하는 X들의 모임, 이게 진리집합.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P는 6의 약수 딱 하면 진리집합 어떻게 써요? 조건은 P 땡땡 쓰고 집합은 라지 P 쓰고 는. 야 준호 핸드폰 그만해. 집합교를 열어가지고 1, 2, 3, 6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조건의 부정도 명제의 부정처럼 물결피를 씁니다. 조건도 PX라고 쓸 수도 있지만 조건도 그냥 P라고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인지 명제인지는 그 하나의 문장으로 혹은 그 하나의 식이 항상 참이 되는지 항상 거짓인지를 알 수 있으면 명제, 아니면 X값에 따라 달라지면 조건인데, 아무튼 조건의 부정도 P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부정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림 보면 이해되죠? P인 것은 진리집합 P 속에 다 있고 P가 아닌 것은 진리집합 P의 여집합 속에 들어있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는과 그리고는 합집합, 교집합을 얘기하는데 두 조건에 또는과 그리고가 있으면, 그런데 부정이 중요하죠. 이걸 잘 못하더라고.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이고 그리고 not Q. P 그리고 Q의 부정은 not P 또는 not Q. 근데 쉽게 이해하자면 이런 거야. 이거의 부정을 하라는 거. 부정은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거의 부정은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조용히 하세요. 정민이가 아주 차분한 착한 아이가 됐네. 앞에 혼자 앉으니까. 아주 좋아요. 분위기 아주 좋아. 그래서 지금 필수예제 몇 번까지 했었냐면 지난 시간에 다 해버렸죠. P면 Q이다. 지난 시간 복습한 거고, 이 새로운 구조에 대한 명제를, 새로운 구조의 명제를 배우겠어요. P이면 Q이다.
P도 조건이고 Q도 조건인데 이 두 조건을 이어 붙여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명제를 만든 거야. P이면 Q이다. 여기서 이면이 화살표 이면이 몇 쪽이냐면요. 62쪽. 알겠나 준성이? 면 Q이다. 정민이 손 자른다. 촥. 안녕 반가워요.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이다를 기호 P이면 Q 이렇게 나타낸다. 화살표가 이면이야. 그리고 P를 가정, Q를 결론. 조건문 같은 거예요. 조건. X가 1이라면 X 플러스 3은 4이다. 이런 거죠. 참이에요? 가정. X가 1이면 X 플러스 3, 4, 참이네. 참. 그러니까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이지만 두 조건을 이면으로 붙여서 P면 Q다로 만들면은 참것이 판단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구조의 명제인 거야. 중요합니다. 근데 풀파워야. 나도 너무 더워. 네, 날씨가 더운 거란다. 알겠죠? 잠깐만. 그러면은 P면 Q다의 구조의 명제를 좀만 더 봅시다. 자, 조건 P는 X는 2. 조건 Q는 X제곱은 4. 내가 이걸로 명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일단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세요. 2면 화살표입니다. P 2면 왜 참이에요? 이름 저서잖아.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안 되죠. 뭐야? 아니야. 근데 이 먼저 쓴 거를 만족할 때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안 되지. 거꾸로 하면 안 돼요. X제곱이 4면 X는 2이다. 이러면 어때요? 이거는 틀린 거야. 왜냐면 X제곱이 4라면은 X는 2랑 마이너스 2가 있지. 그럼 X는 2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2면 어떡해. 그래서 이 명제는 P면 Q이다는 참인데 Q이면 P이다는 거짓이거든. 그런데 이 P면 Q이다가 참인 거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가정의 조건 P의 진리집합을 그리세요. 이죠. 진리집합은 이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X들의 모임이야. 결론 부분에 조건 Q를 참이되게 하는 진리집합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죠. Q.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P면 Q에다가 참이되려면은 가정의 진리집합 P가 결론의 진리집합 Q에 부분집합이 되면 P면 Q이다의 명제를 참이라고 하고 두 줄을 그을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알겠습니까? 귀찮을 때는 뭐 이렇게 화살표에다가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두 줄을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러면은 뭔 말이야? P를 만족하는 모든 X가 Q를 만족해야 된다 이런 거야. P에 있는 모든 X가 Q에 속해야 되죠. 아예 외워버리세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두 줄 작아야 돼. 이게 가정이 더 집합이 작아야 돼요. 그럼 거꾸로 해보죠. 지금 Q이면 Q이다로 하면 어떻게 돼요? Q이면 P이다. X제곱은 2, 4이면 X는 2이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이게 조건 P가 이렇게 되잖아. 2랑 마이너스 2.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가 이 부분집합 안 되잖아. P가 더 큰데.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런 걸? 안 되는 거죠, 그냥. 근데 이럴 때 왜 안 되는 거예요, 예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X제곱은 4이면 왜 X는 2가 참이 안 되냐?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2 때문에 안 되거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반례라고 합니다. 반례가 아니고 반례라고 해요. 반례. 그럼 반례가 속하는 집합은 여기죠. 도너츠 부분이죠. 야, 이런 거 한번 해보겠어. 전체 집합을 자연수로 했을 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X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같다. 이거 참이의 거짓이에요.
4보다 자연수에서 전체 집합은 자연수. 야, 4보다 작거나 같으면 3보다 크거나 같아요? 4보다 작거나 같은 걸 다 찾아봐야 된다고. 1 같은 거는 안 되잖아.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조건 P의 진리집합은 1, 2, 3, 4죠. 1, 2, 3, 4. 4보다 작은 거 자연수. 조건 Q의 진리집합의 원소는 3, 4, 5, 6, 7, 8 이렇게 나가지 계속. 그러면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3보다 크거나 같냐 물어보면 안 돼. 이것 때문에 1, 2 때문에 안 돼. 안 돼. 여기가 바로 발레가 속하는 집합이에요. 이게 안 되는 얘란 말이야. 이것만 없어서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P 차집합 Q가 발레가 됩니다. 집합.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자, P면 Q이다 거짓을 보일 때는 가정 P는 만족시키지만 결론 Q는 만족시키지 않는 얘가 하나도 있으면 보이는다. 이와 같이 명제가 거짓이 됨을 보이는 얘를 발레라고 합니다. 이 집합, 요 집합에 속하는 원소가 발레가 되죠. 그럼 요거는 발레가 속하는 집합이네. P 차집합 Q는. 오케이,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은 만약에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게 참이면 Q이면 P이다는 거짓이 될까요? 네. 이건 거짓이 될까요? 이거는 항상 거짓인 건 아닙니다. 뭐야? 이거는 부정이 아니에요. 부정은 뭐죠? 부정? 지난 시간에 배운 부정은 뭐냐? 예원이. 부정. 부정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 얘기 계속했는데 그냥 아니라고 하면 돼. 이건 아니라고 한 게 아니잖아. P면 Q이다를 거꾸로 해서 Q이면 P이다로 한 건데 뭐야? 잘못 썼잖아. 거꾸로 해서 Q이면 P이다. 이거 아니라고 안 했잖아. P면 Q이다의 부정은 P면 뭐 Q가 아니다. 이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너무 아닌데 오늘? P이지만 Q가 아닌 것이 있다. 이게 부정이에요. P이지만 Q가 아닌 것이 있다. P이면 모두 Q이다의 부정은 P이지만 Q가 아닌 것이 있다. 근데 아무튼 P이면 Q이다의 부정은 안 배운단 말이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건 부정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 바꾼 거를.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건데 역이라고 하면 역.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Q이면 P이다를 만들면 역인데 이 역은 반드시 거짓이 되는 건 아니에요. 원래 명제가 참이고 역도 참일 수도 있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고 역도 거짓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죠. P면 Q이다도 안 되고 Q면 Q이다도 안 되잖아. 만약에 이런 경우는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P면 Q이다는 되는데 Q면 P이다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럼 이런 거는 아예 집합이 같으면 P랑 Q가 같으면 P면 Q이다도 되고 Q면 P이다도 돼. 둘 다 참이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구조를 바꿨다고 해서 항상 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는 미리 좀 알아두시고 부정하고는 다른 거다. 그러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문제 필수에서 한번 풀겠습니다. 너무 설명충이었잖아 오늘. 명제 단어를 하니까 너무 설명 많이 해서 짜증나. 나 숫자만 하고 싶은데 지금 문자가 너무 많아버리잖아. 계산만 하고 싶은데. 아니 너무 힘들잖아. 여러분 이해시키는 거 정말 고통이야. 우진이가 없으니까 또 수업이 재미가 없잖아. 야 준호야. 네, 선생님. 그냥 불러봤어. 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의 양의 배수이면 쓰세요. 조건 P. 가정의 진리집합의 원소를 나열해보죠. 3, 6, 9, 12. 6의 양의 배수이다. 6의 양의 배수 나열해보죠. 6, 12, 18. 야, 3의 배수이면 모두 6의 배수예요? 아니, 어떻게 6의 배수예요? 3은 6의 배수가 아닌데. 그래서 P이면 Q이다는 틀렸습니다. 발레가 뭐냐면 3, 9 같은 거야. 알겠어요. 근데 거꾸로 6의 양의 배수면 3의 배수이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P면 Q이다가 왜 거짓이냐면은 P가 Q의 부분집합이 안 되기 때문이죠. P가 쏙 들어가야 돼 이게. 원소가 더 적어야 돼요. 부분집합이면서. 오케이, 좋습니다. 2번 2차 방정식 1초 만에 풀어봐. 준호.
조건 P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X를 찾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보겠어요. 뭐예요? 안 돼. 1, 2잖아. 1, 2. 요거는 1, 2, 3이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한 반에 한 2명씩 있네. 이거는 모든 실수에서 해야 되니까 1.5도 돼. 0.1도 되고 3.9도 되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부등식을 그려야 돼, 이건. 이게 범위로 부등식으로 나왔을 때는 수직선에다 나타내 보면은 이게 조건 Q의 진리집합이 됩니다. 알겠어요? P는 여기다 점을 찍는 거죠. 1하고 2만 있는 거야. 이 점 두 개가 P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점 두 개가 Q에 포함돼요? 네.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요? 네.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네. 참이 때 두 줄. 알겠어요? 쉽나? 정민이? 3번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아이, 굉장히 불편. 하! X, Y가 무리수이면 더한 수도 무리수인지 물어봤죠. 두 수가 무리수면 더한 수는 무리수인가? 일단은 참고심만 판단해봐. 우리가 배운 명제의 구조를 완벽하게 판단 안 하더라도 둘 다 무리수면 더해서 무리수예요? 왜? 안 되는 얘가 있지? 둘 다 같은 수면 무리수 되는데? 2루트 3 되는데 무리수? 이런 거 마이너스 루트 3이면 얘 둘 다 무리수 맞죠? 이 조건에 만족하는 순서상 x와 이거 있을 때 더하면은 야 무리수가 아니라 0대 유리수잖아. 0은 유리수니까. 예원이가 지금 덥다고 한 게 선풍기 정민이한테 선풍기 달라고 지금 항의한 거였구나. 정민이는 모르는 척한네. 듣고도 절대 안 주죠. 나도 더워 예원아. 내가 아니고요. 야 x, y가 둘 다 무리수면 더해서 무리수는 아니고요. 야 이런 것도 있어. 부영이 2 플러스 루트 3이야 x가. y는 뭐 하면 되냐? 3 빼기 루트 3. 천재적인 방법이지. 얘네 둘 다 무리수잖아. 더하면은 5니까 무리수가 아니죠? 알겠지? 5 정현? 멋있었어요. 알겠지. 오정현. 알겠지? 오정현성. 이라고 예원이가 얘기했습니다. 알겠지? 오정현성. 현. 아야 더하기 해 빨리. 무리수면은 이건 거짓인데 이거를 둘 다 무리수인 거 있잖아. 근데 x랑 y가 변수가 두 개니까 이 조건의 진리집합의 원소는 x랑 y의 순서 쌍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좀 이해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둘 다 무리수인 게 무수히 많죠.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5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루트 3이 원소가 아니고 이 순서쌍 자체가 원소인 거예요. 이거에. 이 진리집합에는 이런 순서쌍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 진리집합에는 더해서 무리수가 되는 순서쌍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있어요. 루트 3하고 루트 1을 더해도 무리수가 되니까 이런 순서쌍도 들어있고 당연히 얘를 더해도 들어있죠. 이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5를 더해도 무리수 되니까 얘도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에 있는 순서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어요?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거는 여기에만 들어있어. 두 무리수 맞잖아. 둘 다 x, y가 둘 다 무리수니까 여기에는 들어있다고 원소로서. 야 이게 루트 3이 원소가 아니에요. 통째로가 원소라고. 너 이거 나중에 어려워져. 선생님 잘 들어주세요. 이거 어려워지니까. 조건 P의 진리집합의 원소를 찾을 때 x, y의 쌍으로 하나가 원소라고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이런 건 있지만 얘는 없어. 더해서 무리수가 돼야 되니까 둘 다 무리수이면서 더해서 무리수가 안 되는 건 없단 말이야. 이건 더해서 유리수잖아. 이런 원소가 없어요. 진리집합에. 얘는 있는데 그러면은 부분 포함 관계가 이게 성립을 안 하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중학교 생각으로 하는 거는 누가 못해 이거. 야 무리수 더해서 무리수냐 물어보는 게 아니 안 되는 거 있는데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제 고등학교는. 안 되는 이유를
각각의 조건의 진리집합의 원소를 비교하거나 진리집합의 원소를 보고 포함관계를 생각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은 조금 복잡한 걸 못 풀게 돼요. 복잡한 거에서는 그냥 말만 읽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잘 안 돼. 그때 구체적으로 이걸 만족하는 XY 순서상들 나열을 해보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를 알거나 아니면 모두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밑에 풀어봅니다. 고. 78번 아니다. 한 개만 더 하고 갑시다. 왜냐면은 이거를 금방 하니까 풀라고 하면 또 한참 걸릴 거 아니야. 전체 집합 2번 하고 가겠어요.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 라지 P 여기 있어.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여기 옆에다 놔. 안 쓰네. 빨리.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 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이랬을 때 두 집합 라지 P, 라지 Q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not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모두 구하시오. not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구하시오. 무슨 말이냐? 잠깐만. not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P의 여집합이 Q에 어떻게 돼야 돼요? 부분집합이 될 때 not P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겁니다. P의 여집합은 원소가 뭐뭐 있어요? 4, 5, 8, 60이죠. P의 여집합은 4, 5, 8, 60. 네, 이렇게 쓸게. 4, 5, 8 순서는 집합은 원소를 쓰는 순서는 상관이 없죠. 근데 Q는 원소가 뭐예요? 4, 5, 8, 1, 7이죠. 그러니까 4, 5, 8, 1, 7인데 P의 여집합은 4, 5, 8, 6, 7. 근데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돼야지만 P이면 Q이다는 not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 되는 거든. 안 되는 얘가 뭐예요? 6하고 10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순서로 써봤어요. 6하고 10은 P의 여집합의 원소이지만 Q이지는 않잖아. 알겠나 예원이? 그래서 이게 바로 발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발례가 속하는 집합은 여기 있네요. P의 합집합, Q의 여집합 부분이죠. 원소를 구하랬으니까 60 하면 돼. 야, 이 1하고 7은 상관없는 거다.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안 되게 하는 원소가 바로 거짓이 됨을 보이는 원소 발례가 됩니다. 밑에 고. 아니 1번부터 막혀버렸잖아. 1번을 보면 조건 P를 만족하는 X를 모조리 다 구해보라니까.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서 풀어야지. X제곱 빼기 9는 0,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은 0. 그럼 X는 3 또는 마3이잖아. 그래서 P는 3하고 마3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Q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은 0. 인수분해 풀면 X 빼기 3에다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는 0. 그러면 여기는 허근이잖아. 실수만 되는데. 그러면 3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Q야. P이면 Q이다 참이 됩니까? 3 또는 마3이면 3이에요 그게? 아니죠. 틀린 거예요. 거꾸로 하면 맞아. 실수라는 전제 조건을 했을 때만 거꾸로 하면 맞습니다. 틀린 거예요. 왜? 마3 때문에. 2번이 틀린 거예요. 벌써 여기서 혼란이 와버렸죠? 아니 뭐야 거의 같이 해야 되잖아. 2번 왜 틀린 거예요? 요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빠르게 생각하던 방법. 야 2번이 진짜 중요해. 2번 같은 게. 자 왼쪽 밑줄을 잘 그어보죠. 요거가 조건 뭐냐면 P입니다. 요거는 Q. 이거까지 해서 이게 둘 다 해서 Q야. 이면은 화살표 P이면 Q냐고 물어봤지? 이 P가 되는 걸 다 찾아봐. 순서상을 곱해서 0 되는 거 0, 2, 2, 0, 1, 0, 마 3, 0, 0, 0, 0, 0도 되긴 해. 0, 0도 0, 4 막 다 되죠? 요거가 되는 거 조건 Q를 만족하는 건 뭐예요? X, Y 찾으면 0, 0밖에 없잖아.
둘 다 하니까 이거니까. 그러면은 진리집합 포함관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Q이면 P다가 참인 거지. Q이면 Q다가 참인 게 아니야. 얘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례가 되는 겁니다. 예원이 이해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얘를 만족하는 XY 순서상을 생각해 보면, 나열해 보면 얘를 만족하는 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P면 Q이다가 참이름. P가 Q 안에 있어야 돼. 그렇죠. P면 Q이다 참이라면 요게 참이어야지만이 P면 Q이다가 되는 거예요.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뭐라고 준성이? 야무지네요. 야무지죠. 맞으면 두 줄 그을 수 있어요. 그냥 뒤에다 참이라 써도 되고. 3번도 거짓이죠. 왜 거짓이죠? 왜 다 거짓이야? 3번 참입니다. 3번 참이에요. 아니 또 이해를 못 해버렸잖아. 다시 하기 3번도 내가 다 풀어주네. 이거는 뭐야? 수업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게 조건 P죠? 이건 조건 Q, P면 Q대 참인지 물어봤지? 이거는 근데 부동식 바꿨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때까지 배웠잖아. 일부 자금 안쪽. 자금 안쪽 했잖아. 그러면 이거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를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잖아. P. 조건 Q를 나타내보면 어때요? Q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Q. 그러면 P의 모든 수들이 Q에 속해요? 되는데요? P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Q는 1보다 작은 거 다 있으니까.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인 거죠. 알겠나 병훈? 넘어가. 다음 거 해봐. 닥치세요. 뭔 휴식이 얼어 죽을. 79번. 아이 P인데 Q가 아닌 거로 고르라는 거예요. 4의 배수. 16의 약수. 이거는 숫자가 많으니까 써놓고 하자. 4의 배수를 써놓고 해야지. 4, 8, 12, 16, 20. 16의 약수는 진리집합 Q. 1, 16, 2, 8, 4.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12랑 20.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도 교집합의 원소에는 4, 8, 16이 있는데 교집합이 아닌 부분에 1, 12, 16. 야, 정리 틀렸는데? 10이랑 16이라고? 10이랑 20이랑 알겠어요. 알겠지. 오정현. 그러면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4의 배수면 16의 약수냐 물어보면 4의 배수이지만 16의 약수가 아닌 12와 20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 필수 예제 5번 하겠어요. 요 페이지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야, 얼마 남지 않았어. 좀만 참아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이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 뭐 새삼스럽게. 그랬을 때 명제 not P면 Q가 참일 때 항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요거는 집합으로 바꾸면은 P의 여집합이 Q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집합이 아니라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죠.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정민이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돼? 아주 참신하고 잘했어요. 근데 그거는 P의 여집합이 Q의 Q를 포함하는 요런 그림입니다. 아주 괜찮았어. 근데 아니 좋아. 정민이 굉장한 실력이 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봤다는 거 정민이가 집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근데 약간 빗나갔어. 이거야. 이건. 요 그림이 아니고 약간 이런 건가? P가 여기 들어있고 Q가 이렇게 밖에 있으면 되나? 잠깐만. P의 여집합은 뭐예요? 2,
2, 3번. Q는 1, 2. 아, 이것도 아닌데 이 그림도 아니네. 아, 뭐야. 이건가 그러면? 이것도 아니지 않아요? 이것도 아니야. 아니 뭐야. 그릴 수가 없잖아. 그런데 시각을 바꿔서 새로운 기술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실제로 그냥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 이거는 이름만 여집합인 건데 여집합을 동그라미로 그릴 수 있어요. 특강. 요건 생각 못했죠. 앞으로 이런 기술들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여집합 자체를 그냥 동그라미 그리면 돼. 그러면 P는 뭐가 되냐 여기서. 가운데가 P 여집합이면 밖에 두 개, 2번, 3번이 P가 되는 거예요. 정민이가 여기 앉으니까 수업 태도가 너무 좋네. 예원이는 뒤에 앉으니까 수업 태도가 안 좋고. 아니, 농담이에요. 다시. 옛날에 이런 거 배웠지. 실수는 항상 유리수와 무리수죠. 실수의 집합에는 유리수들이 들어있고 유리수가 아닌 거는 무리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집중. 무리수를 여기다 쓰고 유리수를 여기다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잖아.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니까. 이 그림은 이렇게 써도 돼. 반을 갈라가지고 유리수, 무리수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게 다 집합의 그림은 달라도 같은 집합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야 이것도. 어떤 전체 집합 속에 P를 동그라미는 안 하고 P의 여집합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이 P의 여집합이 아닌 것이 다 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그럼 이 그림을 보고 문제를 풀면 몇 번이 답일까요? 번호로 해서 생각하면 1, 2, 4번. 야, P는 몇 번이에요? P는 2, 3번이죠. P는 2, 3번인데 Q는 1, 2. 안 되죠. 땡. Q는 1, 2. P는 2, 3. 땡. 부분집합 되려면 다 들어가야 돼. P랑 Q에 교집합 시키면 P랑 말 한마디로 하면 2번 도너츠예요. 도너츠입니다. 공집합이 아니고 땡. P랑 Q 합집합하면 P는 2, 3. Q는 1, 2. 합집합하면 1, 2, 3 다 되네. 맞네. 전체 집합. P랑 Q는 같아요? 뭐 개소리세요. 안 틀렸죠?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복습해서 잠깐 들어봐. 문제 풀지 말고.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총 정리.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A랑 B의 교집합이 작은 것이 된다. A랑 B의 합집합이 큰 것이 된다. 그러면 차집합은 A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공집합이 된다. 같은 말이야. 얘를 바꿔가지고 B의 여집합, 교집합 A도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바꾸면 또 B의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되죠. 이것은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이 부분집합인 걸 알려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 좀 어려운 거. 작은 거의 여집합은 큰 거랑 합집합시키면 전체가 된다. 이런 표현도 가능했고, 그러면 돌려서 드모르간으로 뽑아내면 어떻게 돼요?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죠. 전체 집합이니까 여집합이 없으면 공집합이 되잖아. 그래서 이게 다시 되게 된단 말이야. 이런 걸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용해서 특히 요걸 이용해서 요런 표현이거든. 작은 거의 여집합하고 큰 거를 합집합하면은 전체가 되죠. 그렇잖아. 작은 거의 여집합은 2번, 3번이고 큰 거는 1번, 2번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작은 거의 여집합은 P잖아.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작은 집합, 야, 지금 상황이 이게 얘보다 작다는 뜻이야. 이게 부분집합이니까. 작은 거의 여집합은 큰 거랑 합집합하면 전체가 되죠. 그래서 한 번에 딱 고를 수도 있어요. 수식으로만. 벤닥으로 안 쓰고. 근데 이런 풀이는 여러분이 하기 힘들겠죠. 선생님은 쉬운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 외우고 있으면 쉬워. 외우란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은 보고 판단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아까 그 그림이 좋아. P 여집합을 이렇게 그리라고.
그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합니다. 그러면 밑에 그거 하세요. 아 너무 명쾌하고 깔끔하고 환상적인 설명이었잖아. 이거 3개 풀고 휴식 갖겠습니다. 1번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 거예요. 전체 속에서 P가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이게 Q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이 바깥쪽이 Q입니다. 3번이. 이런 그림을 그려서 하세요. 오른쪽이 커야 돼요. 왼쪽이 작아야 돼요. 안 들어갔어. 여기 포함이 안 되잖아. 추가 아니야. 야 왼쪽이 항상 작아야 돼. 왼쪽이 오른쪽이 커야 돼요. 그래야 참이야. 부분집합이 되면서. 준성이 왔어? 요 그거를 야 이렇게 하면은 합집합에서 Q가 되는 거는 이거지. 예원아 근데 이거 한번 봐봐. 합집합에서 P가 되는 건 왼쪽이 크다는 얘기야. 교집합에서 R이 되는 거는 R이 작다는 거야. 그럼 이걸 한 번에 다 쓰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병훈이가 그린 그림이 이거예요. 그럼 풀어봅니다. 필수예제 6번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필수예제 6번에 1번 다음 페이지. 두 조건. P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A 플러스 1보다 작다. Q. 마이너스 2A보다 X가 크거나 같고 4가 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범위를 구하시오. 부등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수직선을 그립니다. 예원이 집중하고.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근데 지금 모르는 수가 너무 많잖아. P에도 있고 Q에도 있단 말이야. 그릴 수가 없죠? 없어도 그릴 수 있어. 마이너스 1을 찍고 모르겠으면 그냥 A 플러스 1을 찍고 이렇게 되면 되죠? 됐죠? 이게 P. Q는 아예 밖에 있어야 돼. 이게 아예 4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여긴 등호가 있어요. 색깔을 칠해줘야 되죠. Q는 이 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랑 마이너스 2A를 포함하고 있어요. Q는. 좋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이 P이면 Q이다 참이 되죠. 이러기 위한 실수 A의 조건은 어때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네. 이게 일로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삐져나가잖아. P가 모조리 Q에 속해야 돼요. 그러면은 결론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고 A 플러스 1이 4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같아도 되는지를 봐야 돼. 이게 움직여가지고 딱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되고 이때는 됩니다. 이게 움직여서 일로 오더라도 이 작아야 되는 집합에는 그 수가 안 들어있고 커야 되는 집합에는 그 수가 들어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색깔이 작은 집합에 색깔이 들어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여기는 닫혀있고 여기는 열려있으면 문제가 돼요. 그거는 이제 1학기 때 다 극복을 했죠. 여러분들이. 알겠나 부엉? 그러면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A 범위니까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나누면은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서 1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1을 빼면 3 이렇게 되죠. 요거를 여기서는 X축이었는데 A축으로 해서 다시 그려요. A의 범위를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는 1에서 3 이하 1 이상 3 이하. 됨? 2번도 풀어보겠습니다. 두 조건 P, Q에 대하여 명제 not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비슷한 문제인데 달라진 게 있어. not P잖아. not P. 그러면은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데요. 이 not P로 나왔을 때는 이 P가 있으면은 not P를 먼저 써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무슨 소리냐? P를 한번 그려보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을 해라 이런 거야. 이게 P거든 두 개가. 그럼 not P는 뭐가 될까요? 이게 아닌 거. 여기죠. 마 3보다 크거나 같고 3은 또 안 돼야 돼.
그래서 P를 써놓고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이걸 그리게 되면 not P도 그릴 수 있게 되죠. 됐죠? 다시 이제 그림 다 지우고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좋아. 그러면 지금 not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니까 P의 여집합이 그러니까 Q의 부분집합이 되려면은 수직선을 다시 그려가지고 생각해보죠. P의 여집합은 마3 이상 3 미만이 되겠어요. P의 여집합. Q는 이걸 포함해야 되니까 A 빼기 1 이쪽에 있고 A 플러스 6 이렇게 써야겠네요. 예, 시험에 하나 나온다 이거는. 잘해두세요. 이렇게 되죠? 그래야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긴 등호가 있으니까 색깔을 칠해야 되죠. 아주. 그런 거 판단 잘해야죠. 그것 때문에 하나가 숫자가 안 맞으면 틀립니다. 됐어요. 완벽하게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은 A 빼기 1은 어때야 돼요? 마3보다. A 빼기 1이 마3보다 작아야 되고 일단 거기까지만 해. A 플러스 6은 3보다 커야 되는 건 이건 확실한데 여기서 등호를 생각해 줘야 된다 그랬죠. 같아도 돼 안 돼요? 작은 거에는 마3이 들어있는데 이게 같아져 버리면 큰 거에는 마3이 없잖아. 작은 거에 색깔 칠했고 큰 거에 색깔이 없으면 안 돼. 같으면 안 됩니다. 이거 맞아요. 이건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작은 거에 없으니 어차피 이게 같아져도 A 플러스 6이 3이 돼도 그 수는 작아야 되는 집합에서는 그 수가 빠져 있고 커야 되는 집합에는 그 수가 들어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아 이거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근데 이거 1학기 때 마스터 했지? 1시간 내내 했어 이거. 기억날 거고 안 나면 이상한 거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은 A가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 A가 마이너스 1보다 뭘 넘기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한 번에 써야지 이렇게.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어요? 너무 쉬워버렸잖아. 너무 완벽하고 깔끔하고 명쾌한 풀이였잖아. 밑에 거 풀어봅니다. 일단 not P를 썼습니까? 이렇게 84번 모르는 사람 not P를 쓰시고 그 다음에 not P를 그리세요. P의 여집합을. 근데 Q가 더 커야 되잖아. not P이면 Q에다가 참이려면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니까요. 그럼 Q를 크게 그리시고 그럼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A 플러스 6이 3보다 커야 되는데 둘 다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쪽에가 색깔이 칠해져 있죠. 근데 not P를 만들 때부터 not P를 만들려면 P를 먼저 그리세요. P를 그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인데 그거가 아닌 거 부정은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죠. 이게 아닌 건 뭐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거 작거나 같은 거 크거나 같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없으니까 이 조건 P의 부정에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 들어가요. 3하고 알겠나 정민이? 네 맞았어요. 잘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아직 안 끝났어. 새로운 거 배울 거예요. 자 모든과 어떤이 들어간 명제 하나 배우고 마치겠습니다. 다 집어치세요. 하던 거 멈추시고 마지막 유형이죠. 오늘의 마지막 유형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 명제. 바로 이걸 보면 느낌이 하나도 안 오잖아. 전체 집합에서 모든 x에서 p라는 p가 뭐 전체 집합이면 참이고 p가 전체 집합 아니면 거지 뭔 말인지 아직 모르겠잖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이런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1이다. 이런 거예요. 팜. 자, 이 명제가 있었어. 이 명제인가 이거? 지금까지 배우던 것은 P이면 Q이다 구조의 명제였는데 이건 또 그것도 아니야.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어떤 새로운 표현이에요. 물론 모든이 들어간 것도 P이면 Q대로 변형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됐고 일단은 새로운 구조로 인식을 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1이다. 이런 문장을 만들면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게 돼요. 병원이 참이야 거짓이야. 결론. 왜? 모든 실수면 아무것도 다 되는데 너 보니까 안 되잖아 이러면. 그래서 모든이 들어간 거는 어떤 하나라도 안 되는 반례가 있으면 거짓이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구조를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를 X라고 했을 때 이거는 조건 P야 이게.
x제곱은 1이다. 이게 조건 P거든. P가 전체 집합하고 같으면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P랑 전체 집합이 같지 않으면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이 전체 집합하고 똑같아야 돼. 근데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더 쉽게 하면은 다 되면 참이고 한 개라도 안 되면 거짓이야. 그러면 이건 참을 판단하는 게 쉽겠어요? 거짓을 판단하는 게 쉽겠어요? 거짓인 예를 드는 게 쉽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이 들어간 명제는 거짓인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있나 보죠. 찾으라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하면 돼요. 근데 어떤은 또 달라. 어떤 실수에 대해서 x제곱은 1이다. 이런 예시가 있어요. 어떤이 들어간 명제. 재활용해야지. 준호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1이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준호. 지호. 어떤 실수에 대해서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어떤 거 하나라도 이거 되는 거 있나 보란 얘기예요. 아니 2 넣어봐 안 되잖아. 뭐야, 거짓인가? 아닌데? 1 넣으면은 되죠? 마이너스 1 넣어도 되지. 되는 게 두 개나 있네. 근데 어떤이 들어간 명제는 어떤 거 한 개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참이 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거는 참을 판단하기 쉬워요. 근데 이게 거짓이려면은 한 개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이걸 만족하는 게 없다는 거 보이는 건 어렵죠. 그래서 어떤이 들어간 거는 참인 것을 보이기가 쉽다. 그리고 이것도 어떤 x가 될 수 있는 전체 집합 원소 x 중에서 p를 만족하는 거, p라는 집합이 공집합하고 같지 않으면 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p라는 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거짓이에요. 쉽게 해봐. 야, 뭐야. 아무것도 없지만 않으면 참이라고.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야.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거짓이에요. 알겠어요? 아니 너무 쉬워버렸잖아. 야, 끝내고 싶은 지금 원성이 들리네. 야,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안 풀고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부정 하나만 배우고 마치겠어요. 자, 아니 너무 이거 어렵잖아. 내가 그냥 말로 할게. 모든 학생은 예쁘다의 부정은? 모든 학생은 안 예쁘다. 모든 학생은 개못생겼다죠? 아니, 그저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 모든 학생은 예쁘지 않다. 아니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모든 학생은 예쁘다의 부정을 모든 학생이 예쁘지 않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모든이 들어간 부정을 조심해야 돼요. What? 잠깐만. 이렇게 하자. 모든 사람이 180 이상이다. 라는 명제의 부정은? 모든 사람은 180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은? 아니, 그건 아니야. 모든 사람을 빼야 돼. 어떤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다 180 넘는다의 반대말 같은 개념은 어떤 한 녀석은 180이 안 되는 애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얘기해야 돼. 어떤 사람은 180 이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모든 사람이 180 초과이다. 의 부정은 어떤 사람은 180보다 작은 루저도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의 부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야, 모두 100점 맞았다의 부정은 뭐야? 모두 100점 못 맞았다가 아니에요. 100점을 맞지 못해. 어떤 사람은 모두 100점을 맞지 않았다가 아니야. 모두 100점을 맞지는 않았다야. 아이 뭐야, 너무 어렵잖아. 그러면 그렇지. 한두 명 100점 못 맞는 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0점 못 맞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의 부정은 어떤 x에 대해서 p가 아닌 녀석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런 거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까? 어떤 사람이 100점이다의 부정은 모두 100점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100점이다라는 거는 어떤 한 명은 100점이 있다는 얘기잖아. 100점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거의 부정은 모두 다 100점이 아니다야. 모두 다 100점이 아니다. 어떤 한 명이라도 100점이 있다는 것의 부정은 모두 100점이 아니다예요. 그래서 모든이 들어갔거나 어떤이 들어가는 명제의 부정은 모든을 어떤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조건 P도 부정을 나P로 바꿔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말이
뉘앙스가 중요한 거지. 이게 뭐 단어가 뭐든이 들어갔냐 어떤이 들어갔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이 상황과 반대되는 말을 딱 얘기해 보면 돼요. 오케이. 고생이 많았어요. 빠염 꺼지세요. 잘 가고.